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 놀던 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지능을 가진 아이가 너무 구체적이고 또 일관성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양은 B군이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B군의 부모는 함께 놀아준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A양 가족은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CCTV 영상 속에서 A양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한 겁니다. 또 어차피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마다도 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인지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것. 울산경찰청은 담당 조사관의 일부 부적절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장애 아동의 특수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채현입니다. 19년째 경남 함안군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지난 2023년 9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상급자인 복지계장을 징계해달라는 한 장애인 가족의 민원이었습니다. 비속어를 쓰면서 네 같은 건 평생 거름뱅이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 거다. 지방울 만한 게 말도 안 듣는다. 군청이 징계하지 않으면 도청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면장과 복지계장은 업무 담당자도 아니었던 A씨에게 해당 민원을 무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건 폭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이유 없다. 사무실이 떠나갈 듯이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면장은 자신에게 돈을 건넨 지인에게 농기계 지원 사업 우선순위를 주라는 지시도 A씨에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부당한 지시들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을 모아 함안군청에 제보했습니다. 감사에 나선 군청과 도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 행위 등을 모두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면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제출한 녹취를 확인했냐는 A씨의 질문에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품수수 따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조사받을 때 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건데. 혹시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예, 안 받습니다. 됐습니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불송치와 보안 수사, 재수사, 또 보안 수사를 반복하는 상황. 그 사이 A씨 몸과 마음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많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근무 중에 양쪽 팔이 마비 증세가 왔었어요. SBS 김수영입니다.